대한민국의 이 천박성에 대해서 제가 절망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런 조사를 하고 언론사 이름으로 이걸 모든 언론이 받아 쓰고 맞아. 확산시키고 그걸 믿고 그러면 어느 편을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천박한 나라라고 합리적 이성이를 완전히 상실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는 일부 그 거부들 보수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다. 예, 제가 이제 현장에서 쭉 들어보면은 이 중도 보수라고 하는 분들, 보수층에 있으면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자신들이 중도에 있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섰어요.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뭐 지지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뭐 그전 리얼미터에서 35% 다시 회복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곤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30% 돼가지고는 절대로 선거 못 이기지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진보 보수가 30, 30이라면 중도에 있는 40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 40의 85%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 절대 다수단 말이죠. 그 선거라는 것은 한 표 차이로 지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던 게 0.74% 차이입니다. 24만 표 차이. 1% 차이도 안 났잖아요. 그렇죠. 겨우 정권을 찾아온 거거든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자가장탁이 빠진 게 뭐냐면은 부정선거 있으면 본인 대통령이 안 돼요. 그때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정당선거였다. 그러니까 본인 선거는 자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7% 차이로 원래 이길 건데. 그러니까 그건 예. 헛소리죠,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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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누구보다도 현역 중에서 제가 제일 오래된 고참이에요. 저는 15대 때부터 정치에 있었습니다. 예. 부산에서 저는 민주당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여야를 다 두루 섭렵을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경태의 정치력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부정선거라고 했어요. 상대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부정선거를 했어요. 상대 쪽에서. 항상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는 선거의 패배자들의 넋두리입니다. 넋두리다. 그럼요. 이겼던, 승리했던 쪽에서는 이 부정선거 이야기, 이번에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0.7%짜리 겨우 이겼잖아요. 예. 근데 부정선거란 말을 민주당에서 안 하더라고. 네.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거구 유튜브를 보고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자가장착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증거 자료를 까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깝니까? 까려고 계엄을 했다. 지금 까라고, 지금요. 예. 지금, 지금 재판도 바도로 안 가고 있잖아요. 수사로 바도 안 가고, 지금 저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자면은 윤 대통령 용산에서 입장이 만약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 뿐인 것이고 경찰 국수본이 진행한다면 우리는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는 이제 경찰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경찰이 공수처에서 경찰로 넘겼잖아요. 집행 권한.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쨌든, 임무죠. 임무 권한도 어쨌든 아니고. 경찰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순수히 이제 응해야 되겠죠. 네. 응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이 비상계엄의 이 전국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문제를 저는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세월아, 내월아 해도 다 세비 나오고 다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가지고. 그렇습니까? 세비 나오니까. 예. 근데 일반 서민들, 국민들은요, 하루하루 고통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영화관도 제대로 못. 저는 여당에서 이 문제를 먼저 고리를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꾸 지키려고 지연하려고 하지 말고, 내란 혐의 부분 때문에 뭐 이래저래 얘기 나왔잖아요.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그 얘기 그럼 넘어가 볼까요? 예. 자연스럽게. 아니, 근데 요 얘기를 네네. 조금 전에 질문 중에. 예, 지지율, 예,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거 말씀 나는 주세요. 예. 명색이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요. 이번에 자, 그러면 아시아투데이 보세요. 예.
이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이게 바로 그 전에 여론 조작하는 분들이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레가시 미디어들이 이거를 지금 다 온라인상에 다 썼어요. 이 정치대학에서도 이걸 합니다. 이러면 됩니까? 적어도 이성 있는 사람들이면 이 조사가 정확한 조사인지 살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조사는요,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보다 더 심각한 게 비표본 오차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 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단정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또 조사한 분들의 적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조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면, 이게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갖고, 정치사회 여론조사를 했는데, 1번에 대통령 지지율 묻고 2번에 정당 지지율 묻고, 3번에 뭘 물어보면 3, 4, 5번에 문제의 조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이 불법 논란이라는 걸 설문에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미 가치가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었어요. 3번에. 4번에 뭘 물어봤냐? 선생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길게 바이오스 주는 문항을 물으면 안 돼. 이게 4번째 질문, 5번째 질문. 선생님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3, 4, 5번에 배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앞에 대통령 지지율을 먼저 묻지 않았냐, 이거에. 근데 이 3, 4, 5번을 통과하는 중에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 탄핵 찬성하는 사람 전화를 대부분 다 끊고 이탈을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조사가. 모집단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끝까지 이 질문은 끝까지 질문에 답한 사람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이걸 모릅니까? 다 알죠, 조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사를 하면 조사가 부풀려지고 과표집이 생기고 과소표집이 되거나 과대표집이 된다는 걸 모릅니까? 아주 그 가치를 배제하고 조사는 정확하게 하려면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이 천박성에 대해서 제가 절망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런 조사를 하고 언론사 이름으로 이걸 모든 언론이 받아 쓰고 확산시키고 그걸 믿고 그러면 어느 편을 다 떠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천박한 나라라고 합리적 이성이를 완전히 상실한 나라입니까? 그걸 정치대학에서 우리가 이걸 다뤄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는 일부 거부들, 보수들한테 희망 고문한 거예요.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다. 예, 제가 이제 현장에서 쭉 들어보면은 이 중도 보수라고 하는 분들,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자신들이 중도에 있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섰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라는 것은 이 중도를 얼마나 많이 흡입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전에 나왔던 게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도에 있는 층에서 85%라니까요. 절대 다수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분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 거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여론조사에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고, 그리고 설령 그게 일부 지지율이 올랐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반론을 제기하자면은 국민의힘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나 일부 친윤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봐라, 민주당이 저렇게 계속 승승장구 선거에서 연승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뭔 짓을 해도 감싸주고 버텨주고 뻔뻔하게 구니까 결국엔 사람들도 국민들도 좀 세뇌되지 않느냐. 그런 것보다 우리는 왜 분열되느냐. 분열하기 때문에 멈춘 거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중도층 의견이 제법 있는 만큼 우리가 더 뭉쳐서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건 전문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재명 저 민주당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당이에요. 저 당도. 자당 국회의원들이 꽤나 참여해갖고. 저 당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윤 대통령 정부가 친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반사효과였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탄핵 이후에 찍어줬을 때, 아, 그래도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야, 이거 우리가 뽑지도 않은 사람한테 권력을 위임하고 했으니까 이게 탄핵해야겠다 하고 나서 기대한 게 있죠. 공정해야 된다. 공정한 정부 만들겠다고. 그거 봤더니, 이거 뭐 완전 내로남불, 위선, 그러니까 바로 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보궐선거에서, 야, 이건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만들려고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옮기고, 그 자기 분당에도 보궐선거 있는데 인천까지 가서 보궐선거 나오는 이건 아니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창으로 이탈해갖고 그 지방선거 투표율이 51%가 안 됐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 이기고 그 다음에 이 당이 승리를 향해서 외교정책, 안보정책, 또 야당도 비록 좀 범죄 피의자지만 인정하고 야당 대표랑도 만나고 의논도 하고요. 그 2년 동안 놀 수는 없으니까 야당이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면서 여당이 통과할 수 있는 4대 개혁도 뭘 좀 하고요. 연금 개혁도 지난번에 부족하지만 좀 통과 좀 시키고. 예. 이렇게 하면 왜 집니까, 총선을? 똘똘 뭉치지 않아서 진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자, 지금도 저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 찍는 거죠. 중도보수가 찍겠습니까? 헌법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거를 갖다가. 근데 이게 놀랍게도 뭐냐. 배웠다는 사람들, 지식인들, 이성리 마비가 됐어요. 유튜브들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헌법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은 질문 안 하고 뭐 자기들이 우리가 책을 읽고 신문 읽는 게 뭐냐.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안 하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이 나라가. 지금 하는 질문들이, 응? 야,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데 생각이 예, 없어 예.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자기들이 잘못해서 져놓고 그걸 우리가 너무 뭉쳐서 진 거라니까요. 예, 예. 동의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의견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요. 예. 뭉쳐야 한다는 그 논리는 예. 아주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독단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냈잖아요. 당 대표는 당원들이 선출했습니다. 국민들과 같이 해가지고 맞죠? 근데 이준석 대표 몰아냈어요. 예.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 몰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동훈 대표 몰아냈습니다. 뭉치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당원들이 뽑은 대표를 그렇게 쫓아내는 그런 게 자고 하면서 뭉치자는 말이 논리적으로 통합니까? 아니, 필요할 때만 뭉치잖아.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나서 위기가 올 때부터 의총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뭉쳐야 된다. 근데 그걸- 비판하는 분들이 나와서 뭐냐. 우리가 안 너무 뭉쳐서 문제다, 이 당이. 그리고 뭉치는 그 과정이 국민을 향해서 뭉쳐야지 대통령을 위한 뭉치면요. 이건 백전백패잖아요. 대통령을 위한 뭉침이다. 그래서 저는 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 이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정당이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게 정당이 아닙니다. 그 지금 일부 친윤 세력들은 네. 국민들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의 뜻에만 그냥 따르려고 하는 그분들이 우리 보통 이야기해서 정치 몰입을 하잖아요. 정치 몰입에. 네. 예,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에 온 것은 바로 그 정점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우리 당에서 분리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 당은 희망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